사장님 떡볶이 하나요? 오후 3시 학교 앞 골목길. 맛있는 떡볶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튀김이 바삭거리는 소리, 그리고 학생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평범한 동네 분식집 풍경이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떡볶이를 볶고 있는 50대 남자. 이름은 강민수.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묵묵히 국자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왜 이렇게 맛없어요? 어제보단 낫긴 한데. 한 여학생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엔 더 맛있게 해줄게.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은 매일 듣는 거니까요. 3,000원짜리 떡볶이, 1,000원짜리 튀김. 이 동네에서 가장 싼 분식집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늘 그냥 그래, 저번보단 낫네, 싸니까 먹는 거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떡볶이를 만들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떡볶이집 사장님이 10년 전 파리에서 가장 화려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3개월 후 이 작은 떡볶이집에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3,000원짜리 떡볶이가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 10년 전 파리. 셰프 캥, INCRO와 EABL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 리미에르. 파리 7구에 위치한 이곳은 전 세계 미식가들의 성지였습니다. 그 주방을 이끄는 총주방장이 바로 강민수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겨우 35세. 한국인 최초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총주방장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민수, 내 요리는 예술이야. 진짜 예술. 레스토랑 오너인 피에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만든 메뉴는 한국의 사계절이었습니다. 봄 마이너스 쑥과 딸기를 활용한 아뮤즈 부슈. 여름 마이너스 참외와 해산물의 차가운 수프. 가을 마이너스 송이버섯과 한우의 로스팅. 겨울 마이너스 김치와 굴의 리조또. 프랑스 재료와 한국의 맛을 완벽하게 융합한 요리였습니다. 머시어 캥, 이건 단순한 퓨전이 아닙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미슐랭 가이드 평가단장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18시간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잃어버린 것들. 가족,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 셰프, 오늘 예약이 3개월 후까지 다 찼습니다. 수셰프가 보고했습니다. 좋네. 그럼 재료 발주는? 민수가 말하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셰프?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쓰러졌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 증후군. 미스터 캥, 이대로 가다간 당신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최소 6개월은 완전히 쉬셔야 합니다. 민수는 그날 밤 결정했습니다. 그만두기로. 현재 서울 망원동. 사장님, 떡볶이 2인분이요. 네, 잠시만요. 민수는 떡볶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빨간 국물에 떡, 어묵, 삶은 계란. 3,000원짜리 평범한 떡볶이였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지 10년. 민수는 서울 망원동의 작은 떡볶이집을 열었습니다. 왜 하필 떡볶이였을까요? 진짜 맛이 뭔지 찾고 싶어서. 민수가 가끔 혼잣말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1인당 50만 원짜리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맛이었을까요? 비싼 재료, 화려한 플레이팅, 복잡한 조리법. 그런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싶었습니다. 가장 단순한 음식으로 가장 맛있는 걸 만들고 싶어. 그래서 선택한 것이 떡볶이였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 하지만 민수의 떡볶이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특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3,000원짜리 떡볶이가 뭔 미슐랭이야. 민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떡볶이. 동네 사람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떡볶이. 그게 민수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가게는 작았습니다. 테이블 4개. 주방은 2평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만족했습니다. 파리의 화려한 레스토랑보다 이곳이 훨씬 편했습니다. 사장님, 단무지 더 주세요. 네, 여기요. 민수는 단무지를 담아 학생들에게 건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 평범한 일상이 무너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월 어느 화창한 날, 가게에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번주. 한 남자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어였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가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떡볶이. 먹고 싶어요. 외국인들은 어색하게 주문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신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 한 명은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인가? 민수는 신경 쓰지 않고 떡볶이를 완성했습니다. 여기 떡볶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조심스럽게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몬 디아이유. 한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CESTINCROIABLE. 다른 사람도 놀라워했습니다. 민수는 이상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놀라운 걸까요? 그냥 평범한 떡볶이인데. 외국인들은 떡볶이를 다 먹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프랑스어로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들 중 리더처럼 보이는 남자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Excuse me. 사장님? 네. 혹시 캥 민마이너스 수?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 걸까요? 죄송한데 누구시죠? GSUIS 피에어 두보이스. 미슐랭 가이드 아시아 담당입니다. 민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슐랭. 1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혹시 강민수 셰프 맞으시죠? 라 리미에르에서.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저를 아시는 건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피에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셰프 캥, 당신을 모를 미식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10년 전 파리를 떠들썩하게 만든 그 천재 셰프. 저는 이제 그냥 떡볶이집 사장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길은 여전하군요. 피에르가 빈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이 떡볶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민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평범한 떡볶이를 만든 건데. 소스의 점도, 떡의 식감, 어묵의 배치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어요. 아니, 저는 그냥. 그리고 무엇보다. 피에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 떡볶이에는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라 리미에르에서 당신이 만들던 그 요리들처럼.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셰프 캥, 우리와 함께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요? 네. 미슐랭 가이드 서울 에디션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민수가 거절하려는 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3인분이요. 단골 중학생들이었습니다. 피에르 일행은 자리를 비켜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떡볶이를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야, 사장님 오늘 떡볶이 왜 이렇게 맛있어?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평소랑 똑같은데.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진짜 오늘 대박이야. 피에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생들이 떠난 후 피에르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셰프, 제 제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화려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왜 떡볶이인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짜 맛을 찾고 싶어서요. 진짜 맛? 네. 파리에서는 너무 복잡했어요. 비싼 재료, 화려한 플레이팅, 어려운 기법들. 민수가 떡볶이 국물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맛의 본질은 단순함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떡볶이를, 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 그 안에서 진짜 맛을 찾고 싶었습니다. 피에르는 깊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셰프 캥, 당신은 진정한 요리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당신 같은 철학을 가진 요리사가 있다는 것을.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다시 주목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에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 명함입니다. 피에르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민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과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네. 민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피에르 일행 중 한 명이 SNS에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서울 망원동에서 발견한 천재 셰프의 떡볶이집. 그 글이 한국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파리 3스타 출신이 떡볶이집을 한다고? 진짜야? 어디야? 망원동이래. 가봐야겠다. 민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사장님, 정말 파리에서 일하셨어요? 단골 학생이 물었습니다. 응. 옛날에. 대박. 그럼 엄청 비싼 요리도 만들 수 있으세요? 뭐, 그렇지. 우와. 사장님 완전 멋있어요. 학생들은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불편했습니다. 이런 관심이 싫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푸드블로거인데요.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아, 그냥 간단하게만요. 5분이면 돼요. 안 된다니까요. 민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사장님, 전화 받으세요. 가게 아르바이트생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누군데? TV 방송국이래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강민수 사장님. MBC 생방송 오늘 저녁 담당 PD 김수진입니다. 아, 네.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아, 잠깐만요. 사연을 들어보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SBS, KBS, 케이블 방송국들. 모두 출연 제의였습니다. 사장님, 왜 안 나가세요? 유명해질 수 있는데.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서. 왜요? 저 같으면 당장 나갈 텐데.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유명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지민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명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파리에서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민수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후 2시쯤,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떡볶이 하나요? 네, 잠시만요. 민수는 평소처럼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꾸 눈물을 닦고 있었거든요.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민수는 떡볶이를 조금 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여기 떡볶이 나왔습니다. 여자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게 떡볶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병원 음식만 드셔야 해서. 여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마 기일이라 떡볶이를 먹으러 왔어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민수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5분 후 특별한 떡볶이를 내왔습니다. 이건 서비스입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니께 드리는 떡볶이입니다. 민수가 만든 것은 특별한 떡볶이였습니다. 일반 떡볶이보다 국물이 맑고 깔끔했습니다. 떡도 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음식처럼 건강하지만 맛있게 만들었어요. 어머님이 드셨으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서요. 여자는 한 입 먹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요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그날 밤 민수는 피에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피에르 씨? 아, 셰프 캥.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하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화려하게 포장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냥 떡볶이집 사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미슐랭 가이드 서울 에디션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특별 세션으로 민수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파리 3스타에서 서울 3,000원 떡볶이로 진짜 맛을 찾아 떠난 한 셰프의 여정. 민수는 무대에 섰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수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10년 전 파리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비싼 요리, 유명세. 그 모든 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돌아와 떡볶이집을 열었습니다. 가장 단순한 음식으로 진짜 맛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맛은 비싼 재료나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것이라는 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떡볶이는 여전히 3,000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날 이후 민수의 떡볶이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발표회 다음 날, 민수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게. 가게 앞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3시간 기다렸어요. 포장되나요? 민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다 받을 수가.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할 수 없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계속 줄을 섰습니다. 사장님 힘드시죠? 직원 뽑으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발표회 다음날 아침 민수는 가게 셔터를 올리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가게 앞 골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미 SNS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 덕분에 줄은 골목 끝을 넘어 인근 사거리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맞죠? 그 미슐랭 셰프 떡볶이집. 3시간 기다렸어요. 오늘 몇 시까지 해요?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떡볶이는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동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왔는데 그냥 가라고요? 민수는 결국 냄비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의 하루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 재료를 손질하고 문을 열면 밤 11시까지 쉴 틈 없이 국자를 휘저었습니다. 손목은 붓고 손가락 마디는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말이 점점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그냥 그런데요? 미슐랭 출신이면 더 특별할 줄 알았어요. 가격 올릴 생각 없어요? 이 정도면 싸게 파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떡볶이를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전직 미슐랭 셰프를 확인하러 오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떡볶이를 만들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각도에서 찍히겠지. 이 동작이 영상에 나오겠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파리에서 쓰러지던 그날의 주방이 겹쳐 보였습니다. 숨막히는 조명, 완벽을 요구하던 시선들, 그리고 자신을 갉아먹던 압박감.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르바이트생 지민의 목소리에 민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냄비를 닦다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니야,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했잖아.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은 공간에서 민수는 오래전 파리병원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다시 무리하면 다음엔 정말 위험합니다. 그날 밤 민수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불평했고 누군가는 기대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에 붙였습니다. 오늘은 쉽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쉬어요? 어제 방송 보고 왔는데요. 이러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가게를 닫고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시장에 들러 재료를 천천히 보고 한강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걸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제야 숨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민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민. 사장님, 중학생 애들 왔어요. 사장님 떡볶이 먹고 시험 잘 봤다고 자랑하던 애들이요. 민수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수. 내일 가게 열어.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할 거야.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증명하기 위해 요리하지 않겠다고. 보여주기 위해 국자를 들지 않겠다고. 폭풍은 그렇게 그를 무너뜨리는 대신 새로운 선택으로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은 평소보다 늦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 풍경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줄은 여전히 있었지만 전날의 소란은 없었습니다. 민수가 붙여둔 안내문 때문이었습니다. 떡볶이는 하루 100인분만 팝니다. 재료 소진 시 조기 마감합니다. 사진 영상 촬영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기다리기 힘드신 분은 다른 가게를 이용해 주세요. 불평도 있었지만 돌아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국자를 들 수 있었습니다. 떡을 물에 불리고 어묵을 썰고 양념을 계량하지 않은 손으로 풀어냈습니다.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손놀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에게 내줄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맛이 다른데요? 첫 손님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평소대로 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의 떡볶이는 파리에서도 방송에서도 기사에서도 만들지 않았던 진짜 강민수의 떡볶이였습니다. 맵지 않았습니다. 달지도 않았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먹고 나면 속이 편했고 국물까지 다 먹고 싶어지는 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가게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메뉴는 늘리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줄을 세우기 위한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늘 시험 끝났어요?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이제 이사 가신다면서요. 손님들은 놀랐습니다. 유명해진 가게에서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장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느 날 피에르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셰프 캥 세계적인 팝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지금은 떡볶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후회 안 하세요? 민수는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회는 파리에서 다 했어.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의 하루를 망치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저녁 중학생 단골들이 떡볶이를 다 먹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상도, 별도, 박수도 아닌 강민수가 요리를 계속하는 이유였습니다. 망원동 떡볶이집의 줄은 더 이상 길지 않았습니다. SNS에 올리기 좋은 인증샷 명소도 아니었고 방송에 나올 셰프의 화려한 퍼포먼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줄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학생, 직장인, 근처 시장 상인, 그리고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여기 떡볶이는 기다릴 만해요. 누군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고 그 말은 조용히 퍼졌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하루 100인분만 만들었습니다. 남으면 남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게는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한 달 뒤, 민수는 처음으로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익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항상 잘 먹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수험생이 손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이 떡볶이 먹고 나면 이상하게 다시 해볼 힘이 생겨요. 민수는 그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래전 함께 일했던 프랑스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너 한국에서 난리야. 왜 다시 안 돌아와?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난 지금도 요리하고 있어. 그건 장사잖아. 민수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 전화를 끊고 난 뒤 민수는 가게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수십 명의 직원이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접시 하나가 나가기까지 수백 개의 시선이 그를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떡볶이 한 그릇을 앞에 두고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 끝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민수에게는 컸습니다. 몇 달 뒤 미슐랭 가이드 서울 에디션이 발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수의 가게가 별을 받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명단 어디에도 강민수 떡볶이는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실망하지 않으십니까? 민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별을 목표로 요리하지 않아서요. 그 말은 기사 제목이 되었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는 정해진 수만큼의 떡을 삶고 어묵을 썰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처음 그 특별한 손님이었던 여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기억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엄마 생각날 때마다 여기 와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떡볶이를 내주었습니다. 여자는 국물을 한 숟갈 먹고 말했습니다. 여긴 그대로라서 좋아요. 그 말에 민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을 놀라게 하지는 못했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강민수는 더 이상 전직 미슐랭 셰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요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